청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제 손에 네. 책이 하나 들려 있는데 글여울 문학책. 예,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실 수가 있는데 글여울 문학책이 한 권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소영 씨, 시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시는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에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면 안 돼요. 시는요. 네. 내가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아이, 참. 그렇게 한 시는 꽉 찬 호두 껍질 속에서 뽑은 무명실. 네?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예? 부풀은 풍선 안에서 끄집어낸 명주실. 그러니까 우진아 씨가 네? 참 잘하는 게 이렇게 어디 거 이렇게 베껴보기, 훔쳐보기 이거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저 지금 이 책을 딱 받았는데 네. 이 뒷부분에 시란 이러면서 요 시가 네. 한 구절이 있는데 말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시란도 얘기를 하고 네. 얘기를 하는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 시에 심취한 나머지 오늘 특별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글여울 문학 관련해서 또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3회 글여울 신인 문학상 공모전을 앞두고 두 분이 오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부설 행복대학의 이화함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부설 행복대학 문예창작과 우리 시인님이십니다. 글여울 현재 강사님으로 계신 연선 강화식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인님한테 바로 물어보죠. 뭐 시란 어떡해요? 뭡니까? 시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달콤한 호두껍질. 솜사탕을 녹여서 건져낸 털실. 제가 이거 방송 바로 전에 바로 읽었는데 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 하면서 좀 마음속에 갑자기 오랜만에 그 한동안 읽지 않았던 그런 책들 뭐 시, 문학 이런 걸 좀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셨어요. 아, 자,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네, 일단은 그 드려보겠습니다. 행복대학이 어떤 곳인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부설 행복대학 네, 학장님. 학장님이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행복대학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니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은 건강한 믿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60세 이상이 되시는 시니어들이 네, 이제 저희 학교에 등록을 하시면은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한 지는 약 한 10년 됐는데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그 팬데믹 동안에는 어려운 과정도 거쳤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그 클래스들을 개최를 해서 극복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그 팬데믹이 이제 끝난 와중에 다시 이제 옛날 방식으로 많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학생 수는 약 한 260명 되고요. 네, 네, 강사님들은 한 30여 명, 그다음에 과목들은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학기에 이제 16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토요일하고 그다음에 목요일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강사님과 스태프들이 네. 준비를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문예창작과 강사님으로 계신 이런 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예창작과에서 이번에 이제 신인 문학상을 공모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신인문학상 응모는 시 5편, 수필 2편, 단편 소설 1편 이렇게 응모를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 마감은 10월 15일까지이고 상금은 최우수상에 500불, 우수상에 300불, 장려상에 200불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요 응모 자격은 어떻게 돼요? 아무나 다 할 수 네, 있는 건가요? 모든 분들 문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학생도 되고요? 그럼요. 네, 연령이 연령 제한이 제한이 없고. 없습니다. 예. 주제도 뭐 이렇게 주어진 게 예, 없고 자유롭게. 없습니다. 네. 이 원고는 이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네. 이메일 주소가 네, 이메일 주소. 화식219 HWASHIK 숫자 219@gmail.com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여울 신인 문학상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연합장로교회 부설 행복대학의 이화암 학장님 그리고 행복대학 문예창작과 근려울 강사 연선 광하식 시인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근려울 신인 문학상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애틀랜타 연합장로교 행복대학 문예창작반 근려울 강사로 된 지는 제가 6년이 됐는데 네. 네. 6년 전에 제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 하는 풀꽃 문학상, 풀꽃 시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걸 받았는데 한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한국에서 한 거. 네. 예,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상금을 저희 교회 또 전도사님이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셔갖고 네. 제가 이제 종잣돈을 좀 냈죠.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제정이 됐고. 그 책을 만들 때 이제 좀 돈이 아무래도 필요한데 이제 그럴 때 좀 도움을 주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 문학상은 상금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이 책을 만들 때는 출판 비용이 필요하죠. 예, 예. 네, 네, 네. 그런 비용들을 좀 이렇게 좀 시작을 예, 도와주셨고. 예. 후원자들도 계시고 행복대학에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3회가 네, 되네요. 네. 네. 이 상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 한인들 이민 사회에는 뭐 네. 어떤 영향을 좀 끼쳤을까 궁금하네요. 현재 시니어들은 문화 예술을 옆에 놓고 즐기지 못했던 세대예요. 우리 시니어들이. 예. 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서도 혼자 배우고 즐기며 얼마든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K문화, K음식 등으로 국가의 위상도 높아졌고요. 또 미래 4차 산업의 동력이며 특히 IT로 세계 강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시니어들은 전후 세대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을 현실과 직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네. 이제 정년과 함께 글을 쓰려고 저희 근려울 반을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아 꿈을 피면서 열정을 갖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절에는 그 감수성이 남달랐던 건지 그 시절에 어머니들이 보면 뭐 신춘문예도 한번 해보고 싶고 글 쓰고 싶고 이제 네. 원 없이 글만 쓰고 싶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았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절에 네. 시 한 편 안 좋아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느라고 못했던 거를 묻어두고 이제 다시 정년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어갖고 찾아오셔서 글을 쓰고 열정을 갖고 하세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쓰면서 자존감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네. 저 애틀란타 그 연합장로교회 부설 행복대학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여러 과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학장님, 네. 그 중에서 이 문예창작과는 행복대학의 몇 학장님 순위? 생각하시는 그 여러 과 중에서 어떤 건가요? 문예창작과는 행복대학의 뭐다? 지금 네, 엄지척 옆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이죠. 예. 네. 물론 행복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왜냐하면 행복대학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네. 악기도 있고, 뭐 이제 성경 공부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체육에 관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문학은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예쁜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사실 숫자는 다른 그 교과 과정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니까요. 이 책도 네. 내시고. 예, 또 거기 후원하시는 분들도 따로, 특히 다른 교과 과정은 후원하시는 분이 따로 없는데, 이 근려울 이 교과 과정은 따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책도 이제 발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건강한 또 보기 좋은 그런 교과 과정이라 보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내가 좀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죠. 예. 꽃이니까요. 꽃이라는 표현.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요 책이 요 문학상 공모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또 발간이 되는 건가요? 요 수상작들 중심으로? 네. 네. 이게 이번에- 수상작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학생들 작품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초대 시인들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신인 문학상 수상자들 작품이 여기 실리고 심사평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지원을 많은 분들이 해주실 텐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에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선이 돼야 되는 당선이 그렇죠.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열심히 써야 되고 아니면 행복대학 문해창작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배우고 글 되죠. 쓰면 되죠. 아, 공부하면은 또 여기 예, 책에 실릴 수가 예,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렇죠. 응모하기 전에 알아둬야죠. 네. 평소에 글을 좋아하지만 글을 많이 써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문단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 예. 응모에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나 줄거리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근력을 반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응모 규정을 정확히 알 수는 있어요. 아, 예. 네네네. 방송에서는 안 가르쳐 주시겠다. 아니 뭐 가리켜 광범위 하니까요. 네, 뭐 그쵸, 시, 그쵸. 수필, 소설이 다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법이라는 건 없지만 네. 뭐 A4 용지에 뭐 글꼴 크기가 11로 해서 몇 줄이 행이 나가야 된다. 뭐 20줄 이내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필은 또 A4 용지 2장 이내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규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줄거리가 아무리 좋아도 문단 정리나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네. 좀 탈락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죠. 네. 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야 되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틀란타 우리 한인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내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응모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네. 비록 시니어 대학에서 주최는 해도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용기를 갖고 응모해 주셔서 작가의 뜰 안으로 들어오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응모하면서 내게 이제 조금 글이 마무리가 잘 됐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전화를 드려도 네, 되나요? 문의 전화. 네. 강화식 시인에게 전화 드릴 수 있고요. 818-427-2942번입니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글을 좀 이렇게 종이 위에 이렇게 써봤던 추억이나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학장님은 그런 쪽 없을 것 같아요. 학장님도 아마 네. 그럼 뭐 글을 좀 써보시거나 이런 추억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 그런 뭐 학교 다니면서 많이 썼죠. 예, 그 이제 뭐 저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물론 나왔지만은 보통 학교 다닐 때 이제 글 쓰는 그런 네.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숙제도 예. 있고. 연애 네. 편지. 그래서 이제 그런 했어요. 예, 어쨌든 뭐 글을 안 써본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그것을 글 쓰는 그 자체를 얼마나 인조이를 하느냐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갖고 있는 모든 포텐셜을 다 만드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저같이 이제 테크놀로지 좋아하는 사람은 또 테크놀로지 쪽으로 또 이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이제 흥미를 느끼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네. 또 이제 테크놀로지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또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크다라는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크다는 문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항상 잘 도와주시고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학장님의 그 시선이 아니라 이과생으로 본 이 문학생들? 문학생은 어떻습니까? 이과생의 눈으로 본 문학생, 글을 쓰는 문학생. 기준. 그거를 평가하기는 그렇고 제가 한번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요즘에는 그 ChatGPT라든가 AI를 통해서 네.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내죠. 나온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컨디션을 좀 넣었어요. 예. 이제 어떤 문학 그 클래스에서 예, 예. 이런 모임에서 네. 무엇을 이렇게 축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간단하게 좀 써라. 예. 네. 그것도 한국말로. 어더니 뭐 한 10초 만에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 읽어봤거든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몇 개만 고치면은 쓸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너무 긴 것 같아 좀 줄여라. 그때 또 몇 자로 줄여가지고. 예. 네. 그러나 이제 제가 그걸 들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그걸 읽어드린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AI가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 인간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글을 잘 쓴다 못 쓴다는 거는 세컨더리 이슈고 지금 글을 잘 써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는 것이 꿈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또 경험, 아픔, 기쁨 이런 것들을 한글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노력,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생기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어떤 동아리 비슷한 그런 모임들. 그 모임을 네. 예,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리드해 주시는 이제 강화식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스럽고 보기 좋고 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봅니다. 숫자를 만지기보다는 글을 쓰겠다 쪽에 한 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네. 이거는 창작이잖아요. 네. 시나 소설이나 수필은.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그게 발달을 해서 어떤 위협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그런 인공지능? 거는 예, 있겠지만 창작은 어디까지나 창작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위험하긴 해도 네, 네. 앞으로는 위험하긴 해도 네. 부여하고 싶지 않고 단지 이제 그냥 저희 근려울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에 들어오면 저는 감성을 키우는 작업을 해요. 네. 뭐 하세요? 예를 들면 사물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그냥 스치지 말아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꽃을 하나 봐도 자세히 보고 네. 음식을 먹어도 생각을 하면서 먹고 이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둬뒀던 감성을 꺼내내야 되거든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네. 예, 그런 면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시길 잘하시니까 네. 그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모를 좀 하십시오. 제가 그래요. 네. 여기서 그렇게 떠오를 때마다 아주 감성들이 좋아갖고 좋은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관찰력 있게 봐야 되고 네. 차츰차츰 예민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 인조 꽃도 네. 그냥 저게 꽃이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잎사귀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감성이 오면 좋은 글들을 낳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글 쓰는 팁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또. 그렇죠. 사물 하나하나. 중요하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글려울 문학 신인 예, 문학상 이게 제 3회입니다. 정확히 제목이 뭔가요? 글려울 신인 신인 문학상. 문학상. 홍모. 네,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셔서 요 3권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이 쓴 글들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15일 마감이랬죠. 네. 예. 응모는 시 시 5편 이렇게 되는 5편, 건가요? 수필 2편, 소설 1편. 저희는 학교라기보다는 지금 네. 등단한 사람이 6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반에. 그러세요?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그냥 습작 정도가 아니라 네.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 계속 글을 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요번에 꼭 좀 등단의 문을 두드리셔서 모두가 참석해서 이 애틀란타에서 계신 분들 중에 글을 사랑하고 글을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다 응모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시 5편에 수필 2편에 단편 소설 1편까지 다 써서 응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장르가 각각. 네. 네네. 5편이 상을 받게 된다는 건가요? 시 5편? 아니에요. 5편을 와야 그 사람 실력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시를 응모할 거면 시 5편을. 5편. 네. 수필로 응모할 거면 수필은 2편, 네. 소설은 1편. 제가 할 거라서 되게 관심 많네요. 예. 네. 여기 또 네. 김소영 씨도 시를 가끔 예. 시를 알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게 씁니다. 방송 들으면 벌써 멘트가 틀리시잖아요. 시인 김소영 씨. 였으면 좋겠네요. 자, 10월 15일 마감이고요. 네. 상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수상 500불, 우수상 300불, 장려상 200불이고요.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글려울 강사이신 강화식 시인에게 전화 818-427-2942 그리고 응모 원고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식 숫자 219 hwashik219@gmail.com입니다. 네, 우리 학장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까 그 학생들 수가 26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교인이 아니라고 이미 소문이 났네요. 그러면 행복대학이. 그럼요. 네. 네. 한 저희 교인들은 한 40%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른 교인도 있고 또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부설 행복대학으로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 행복대학 프로그램은 여기 시니어들 특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또 예전부터 같이 배우고 싶어 했던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걸려올 그 문학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주시고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문혜청 작가 강화식 시인님? 예, 시인님 네. 한 말씀. 이민 생활을 땀으로 일구고 늦은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인내로 진정 디아스포라 문학을 이어가는 글려울 시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제3회 글려울 신인 문학상에 많은 도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소개해준 라디오 코리아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영 오진환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성명서를 잘 상 받은 준비를. 것 같아요. 자, 애틀랜타 네. 연합장로교회 부설 행복대학 이화암 학장님 네. 그리고 글려울의 강사이시고 시인이신 강화식 시인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제3회 글려울 신인 문학상 여러분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